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신촌입니다. 신촌 앞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연세로고요.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 정치적으로 항상 이슈나 문제가 좀 되는 곳이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이 된 95년 이후부터 2010년 이후에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시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보이시죠? 그다음에 지금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어서 같이 걸리는 건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 좀 여러 가지 있어 보여서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말 그대로 앞에 보이시는 차도 보이실 거예요. 그 차도에 특정 시간과 특정 요일을 뺀 나머지에는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뭐 대중교통은 뭐 전부 요즘에 이제 그 궤도 전차도 도입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버스뿐만 아니라 궤도 전차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그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신촌 안쪽으로 진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일부 도로에 한해서만 다닐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에서 조금 재미를 봤었다. 대구 아시겠지만 동성로 상권이 이제 지기 시작했고 쇠락하기 시작하고 젊은 친구들의 유출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대구 구미 쪽으로 경산 쪽으로 이제 산단이 워낙 대규모 있었고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유입이 많았던 곳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2차 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대구 쪽이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기도 인구 유출과 일자리 유출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전국에서 서울 뺀 다음으로 아마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인 동성로 상권이 쇠락을 하고, 그것을 만회하고 새로운 것들을 심기일전 해보자.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제 2009년 무렵에 이쪽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대구역부터 해가지고 반월당 사거리까지, 그 앞에서 거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교동부터 해가지고 쭉 동성로까지 이어지는 반월당 사거리에 가보면 아무래도 업무 형태의 다양한 건물들이 또 많이 보이고, 고층 건물도 백화점, 뭐 현대백, 동아시업 이런 것들이 또 내노랗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굉장히 신선했고 파급 효과가 좋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촌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로 상권, 대학가 상권들이 하나둘씩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그 몸부림,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도시재생이 큰 화두로 지금 떠올랐고, 특히 리먼 사태 이후에는 더 그렇죠. 소위 제재도 리먼 사태 이후에는 구역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빗발쳤고, 그러면서 빈집에 대한 재활용과 그 낡은 도시를 어떻게든 조금 쾌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됐죠.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상권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촌은 제가 이제 13년에 한참 공사 중일 때 여기 찍었던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4차로 도로를 갈아엎고, 앞에 버스 다니는 데가 4차로여서 인도가 굉장히 좁았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상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와 사람이 많이 다녀야, 특히 이 자가 시대에는 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 없다. 주차 공간, 그 다음에 도로망, 이런 것들이 지역과 상권의 어떤 흥행, 그 다음에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예전엔 다 차와 연결돼서 도로망을 곳곳에 갖추고 주차장 설비를 갖추는 것들이 기본으로 이제 돼가고 있는데,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그에 반하는 거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소위 여기서 차는 자가죠. 자가 통행을 좀 금지시키고 대중교통으로만 다니면서 그 나머지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람의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건 이제 트렌드에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 보시면 도로 위주, 자동차 위주의 정책에서 사람 위주의 정책으로 또 도로 정책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육교가 대부분이었고 건널목이 없었다면 지금 광화문 내거리를 가도 인도로 건널 수 있죠. 기존에 예전에 이제 지하도를 이용해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지만 이제 육교도 없애고 지하도도 이용을 덜하게 해서 자가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사람 위주의 시대로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상권의 활성화를 거기에서 이제 찾는 거죠. 사람이 그 지역, 그 상권에 많이 머무르게 하고 사람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편하게 그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매출, 더 오래 머무르면 하나라도 더 사 먹고 편의점이라도 한 번 더 가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맥을 맞닿아서 대중교통으로만 연결해놔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스 이런 대중교통으로만 좀 다니게 함으로써 불편함을 좀 해소하자, 일부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지만 자가용 같은 것들을 조금 멀리 하자, 이런 취지로 시행을 했고, 그게 이제 14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14, 15, 16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내내 축제가 이어지죠. 뭐 대학 축제부터 시작해서 워터 축제, 워터 슬라이드 축제, 물총 축제, 그 다음에 맥주 축제. 맥주 축제는 워낙 이쪽에 이 넓은 곳에서 넓은 직선에 몇백 미터, 한 200, 300 이런 공간을 맥주 테이블로 다 채우고 어마어마하게 쇼 무대를 해서 이벤트를 하고, 진짜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일 정도로 바글바글 했던 적들이 이제 15, 16, 17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정착이 됐죠. 축제의 대중화, 축제 시대다, 이제 우리도 축제 시대다, 이런 것들에 맞닿아서 부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아시겠지만 19년, 20년, 21년 때 주춤할 수밖에 없죠. 전국 상권이 다, 특히 잘 나가던 상권은 더 주춤했고, 뭐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강남이나 홍대조차도 그 타격을 받았었는데, 뭐 신천은 오직 하겠습니까? 참고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전 13년, 12년, 11년, 10년의 신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경매물건만 신촌 2대 권역에 700건이 넘는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 신문기사였습니다. 12, 13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경매물건, 저도 13년에 여기 경매물건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 잘 나가던 한 3, 40년을 전국의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로 호령하던 신촌 상권이, 대학 상권 중에는 탑이던 신촌 상권이 몰락을 해서 경매물건이 발에 치이는 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해서 해봤는데 너무 잘 된 거죠. 왜? 대학가와 차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들이 차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대학생과 차는 어떻게 보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이 더 맞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신촌이 다시 한번 이제 발돋움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게 됐죠. 근데 그때도 경매 물건은 많이 늘지 않았고요. 공실만 약간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쉽게 14년 1월에 지정이 됐고 25년 1월에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쉽게 그동안 이제 소위 지금의 야당이 구청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난 지자체장 선거에 바뀌어서 여당이 여기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조금 밀어붙였습니다. 왜 제가 밀어붙였다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장도 지금의 여당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지금의 여당이고 서대문구청장도 지금의 여당입니다. 이 두 분 다 여당이에요. 그 서대문구청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그것을 통계와 데이터로 증명을 해보였어요.
대중교통 전용 지구대가 더 활성화됐다는 것의 자료라든가 근거들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23년, 24년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시험 기간도 걸쳐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의 모니터링도 좀 걸쳐보고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는 듯 했으나, 이게 아시겠지만 20년, 21년, 22년까지 코로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공실률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와 그러니까 연결해서 공실률을 그것의 결과로 그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전용 지구 결과로 공실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많은 무리가 있죠. 근데 서대문구청 쪽에서는 그런 식의 해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신촌 상권을 더 죽게 만들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이전 13년, 12년, 11년, 10년 신촌 상권이 죽어가던 그때 경매 물건을 보면 지금은 경매 물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하고 나서는 경매 물건이 거의 매물도 사라졌고요. 공실도 많이 자칫 감췄죠. 그 공실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매 유무가 그 상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버티다 못 버티면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들. 그것도 몇 건이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나올 수 있지만 몇십 건이면 이건 몇백 건이 신촌과 이대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도 700건이 넘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상권의 쇠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후에는 뭐 그렇다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매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걸 지정 해제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와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죠. 같은 당이기 때문에 뭐 대놓고 얘기 못 하지만 각종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옆에 서대문구 옆이 뭡니까? 홍대가 있잖아요. 신촌과 홍대는 뗄래 뗄 수 없는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 마포구 홍대는 서대문구의 신촌과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거리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당인리선으로 쓰이던 그 석탄과 여러 가지를 실어 나르던 철로가 있었는데, 그 철로를 걷어내고 당인선을 걷어내고 거기가 뭐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용도로 주로 쓰였다가, 요즘에는 홍대 최고의 거리로 이제 다양하게 버스킹부터 문화의 거리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그 주차장 거리의 끄트머리에 상수동 쪽으로 가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주차를 양쪽으로 빽빽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촌의 잣대로 보자면 거기도 차를 계속 배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어때요? 공교롭게 있는 주차장도 걷어냈다는 거죠. 있는 주차장도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차 있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신촌과 마포구의 홍대는 정반대되는 포지셔닝을 했다는 거죠. 그 반대되는 움직임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기는 지금 차 있는 데를 차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광장을 조성해서 각종 이벤트와 문화적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플리마켓부터. 공간과 광장은 뭐 유럽에서도 이미 검증됐고 확인됐듯이 굉장히 열광하는 거죠. 밀집되어 있고 조밀한 도시 안에서 숲 공간, 녹지의 공간과 넓은 광장의 공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강하게 뇌리에 새기게 하고요. 그 공간을 계속 다시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번잡한 도시에서 넓은 광장에서는 그 여유와 바람 한 줌을 찾을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실, 이 깔새 공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거를 요즘에 불경기 탓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조금 그런 게, 코로나 시기의 공실을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에 뭐라고 반박을 하려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와 관련된 것들이 현재 야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추진이 됐고, 야당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쪽에서 뭐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포의 홍대는 오히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 넓은 주차장도 걷어내서 광장과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광장과 이벤트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차가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물론 아까 동영상으로 이제 확인했던 곳이 그 데크가 있었는데, 데크는 오래돼서 좀 차가워서 걷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가 없게 됨으로써 좀 그 거리가 이전 분위기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요즘은 문화 이벤트, 이것이 시대 대세이자 가장 핵심입니다. 상권과 지역에서 문화와 이벤트는 이제 뗄 수 없거든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로움과 나의 여가를 위해서 문화 활동, 문화 소비 활동과 그 다음에 이벤트, 축제, 이거는 뭐 기본으로, 그죠? 기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촌이 넓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촌역인데, 여기서 이 직선으로 이 넓은 공간을 양쪽으로 쭉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가드를 설치하고, 그죠? 여기 보십시오. 가운데 가드, 그 다음에 여기도 가드. 이게 이제 차 있는 거리가 되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4차로였어요. 이게 지금 2차로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4차로였던 걸 인도를 쭉 넓히고 차도를 좁혀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갔고, 근데 좀 아쉽다. 어쨌든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추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공실이 드문드문 많이 보이고 오랜 시간 공실이었던 자리들을 오락실로, 그다음에 뽑기로 많이 채우고 있긴 한데, 저것도 어떨런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실이 기존에 비해서는 여전한 것 같고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확인하는 영상 또 찍고, 제 신촌 분석하는 영상들은 제가 맛동산에 올렸던 게 있는데 그걸 제 유튜브로 다시 좀 연결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신촌 상권에 대한 분석을 제가 제대로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왜 신촌이 최고의 상권이었고, 그 최고의 상권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왜 지금은 나빠질 수밖에 없나, 왜 쇠락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3프로의 맛동산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제 쪽으로 좀 링크를 걸었거나 그 동영상을 이쪽에 양해일부에서 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촌에서 홍소장이었습니다.